위원장에 당선된 명승필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5년 만에 다시 직선직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과거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통합되기 전에 서울도시철도노조 다시 초대위원장을 했었고요. 당시 2016년도 성과연봉대 수장을 했을 때 동기들과 같이 했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내부였습니다. 내부에 지금 1458이 통합된 지가 5년이 넘었고요. 노동조합도 지금 2대 집행부를 거쳐서 가고 있지만 어쨌든 현장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아직까지 1458에 대한 균형감 또는 그런 부분도 있고 조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좀 의지를 갖고 다시 나왔고요. 특히나 이제 그 시작을 윤석열의 직무급제를 대비한 내부 현안 문제, 즉 임금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먼저 진지를 구축하자. 내부 통합적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이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라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당연하게 구조조정과 관련돼서는 어떤 분이 나오더라도 당연히 싸워야 될 목인데 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기는 투쟁을 좀 하자, 준비하는 투쟁을 하자라는 것이 제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서울교통공사 노조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가장 급격한 세대 교체가 발생하고 있고요. 여기에 맞는 노동조합의 그릇을 담자, 즉 청년 세대에 대한 세대 교체를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실 노동조합이 지금 노령화되고 있고요. 과거의 35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이제 미래 30년을 좀 준비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바로 사람이 바뀌고 그 사람에 맞는 조직 시스템을 바꿔보자라는 좀 노동조합 혁신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그 대책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면 지금의 보수 정권이 탄생하지 않았겠죠.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 노동조합의 역사를 보면 자본가 정권이 저희들에 대해서 항상 공격을 해왔다. 지난 35년 동안.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단 하나 지금 정권이 보수냐 덜 보수냐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저희 궤도 지하철 투쟁의 역사를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94년도의 투쟁, 99년도의 구조조정 투쟁,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철도 사유화 반대 투쟁,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당시에 금융그룹을 위기 속에서의 구조조정 투쟁, 그리고 최근 박근혜 정권 하에서의 성과연봉제 투쟁, 그리고 지금 코로나 위기 시대의 적자 구조에 대한 구조조정 투쟁, 이것이 저는 긴 역사의 과정이었고 당연히 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은 항상 싸워왔고 거기서 대안을 찾았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조직을 다시 한번 만들고 이 과정에서 조직과 함께 싸워가는 것이 가장 큰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많은 공공기관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MG노조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들은 바로 보면 공정에 대한 문제를 삼으면서 사실은 현재 보수 정권과 궤를 같이 한다라는 얘기까지도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대안이 있느냐라는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노동조합을 해도 제 생각 갖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닌 청년 세대들이 노동조합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고 노동조합이 조직을 그렇게 변화시켜주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교섭을 하고 그분들이 현장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들을 갖다가 제 공약사항으로 걸었고요. 실제로 많은 노동조합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를 따라가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번만큼은 상직 구성을 포함해서 젊은 동지들을 많이 교체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7년, 8년, 9년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의 시절이었죠. 이명박 정권 하에서 그때 우리는 경험을 했죠. 당장의 일자리를 뺏겨본 경험도 있고 실제 많은 외주화와 분사가 됐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모든 고민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역사가 증명한다. 그렇게 해서 이 철도 지하철이 안전했는지 그렇지 않았죠. 실제 많은 사고가 발생했었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죽어났습니다. 죽어갔죠. 그러니까 저는 이 시점에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을 갖다 국가에서 좀 기형적이긴 하나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안전한 지하철,
저희는 요구해 왔잖아요. 과연 안전한 지하철인가? 안전하지 않다. 핵심은 자본이 만들어 놓은 자기의 시장을 확대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자본이 그 경쟁과 효율을 통해서 우리 노동자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과 시민들한테 뭔가 공공 서비스를 돌려주거나 이익을 준다고 한다면 고민해 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저는 결국은 이것은 자본의 입장만 대변한 것이다라는 부분이 지난 과거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하려고 하거나 동의하려고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더 과거의 역사를 데리고 와서 소환시켜서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반대로 만약에 그 지금처럼 이 철도 산업이 이렇게 쪼개지고 자본 중심으로 간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과 노동들한테 올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약간 그 투쟁에 대해서 뭐 그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이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4만 5천 조직 조합원들의 공통의 문제가 있죠. 투쟁을 하려면 바로 그것이 나의 문제야 된다라는 제 그 철학이 있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투쟁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과거에 저희가 상처가 있잖아요. 임금 피크제 문제, 뭐 성과연봉제 문제도 있었지만 특히 이 최근에 그 윤석열의 직무급제가 다가오는 이 국면에서 투쟁의 기조는 간단하다. 저는 바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자. 그걸 시작으로 해서 궤도에 있는 동지들이 함께 해야 했을 때 이 공동투쟁이 가능하다라는 좀 전망이 있고요.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상투적인 말이 있죠. 투쟁은 투쟁과 교섭을 같이 한다. 그런데 투쟁은요, 현재 상태에서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공통 주제를 만들어서 같이 싸움했을 때 가능한 것이고, 교섭도 단사만의 투쟁으로는, 아니, 교섭으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돼 있어요. 사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배구조를 봤을 때 정부 지침이나 철도 산업화 전략 관련된 지침들 내용이 행안부나 국토부를 상대해서 싸워야 될 기재들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현재의 철도 지하철 동지들이 4만 5천 조직이 하나의 목표, 즉 임금구조 계약, 그다음에 구조조정에 관련된 전선을 갖다 분명히 하면 저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저희가 작년에 2021년 투쟁 과정에서 PS의 투쟁의 의미는 뭐냐면 이 지하철 철도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공공 서비스는 국가가 비용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국민적 여론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조조정 싸움이 들어왔을 때 이 우리 동지들이 함께 이 싸움은 단순히 우리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문제가 아니라 철도 지하철 내부의 공공 서비스를 지키는 투쟁이고,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의 잘못된 임금 구조 정책을 갖다가 막아내는 투쟁이라고 하는 그런 전선을 확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저는 투쟁의 그 기지를 삼고 했을 때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진짜 현장을 이번에 투표를 보면 결선 투표까지 가면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한 번 더 와달라는 그런 명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느끼는 그 온도 차가 있었다. 노동조합이 이 노동자 바라보는 시선을 하고. 근데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현장 조합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발로 뛰면서 저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위원장에 출마했고요. 그 시작을 제 첫 출범부터 시작을 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투쟁을 하던 교섭을 하던 간에 미래 전략이라는, 즉 미래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1년도에 궤도협의회 우리 김승현 사무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조직발전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미래 30년은 어떤 거야 되는 것인가 하려면 첫 번째, 우리 내부 조직 진단을 좀 하자. 그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교섭과 투쟁의 현재의 그릇이 아니라 더 넓은 그릇, 더 미래가 있는 조직을 만들어 가는 것, 이 과정 속에서 전망을 찾자라는 것이 제가 또 소망이자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현장을 또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자기 반성과 함께 진짜 실력 있는 노조, 이 자본의 입장이 아니라 실력 있고 경쟁력이 있는
노동조합의 틀과 형식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 속에서 미래 세대들을 갖다가 준비하는 조직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 소망이자 제 목표입니다. 뭐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아요. 이 45,000 조직이란 조직은 진짜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같은 이해관계 속에서 투쟁할 수 있는 내용 좀 한번 묶어보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번에 22년도 힘있게 싸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동지들을 저는 믿고요. 저는 분명히 우리 과거에 승리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승리했던 역사를 가지고 한번 힘있게 우리 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